아는 기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이제 좀 분석을 해보죠. 어디서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거셌을까요? 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강하게 정권 심판론이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투표 성향이 드러나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40대와 50대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더하면 60%가 넘습니다. 또 2030 세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두 자릿수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젊은 보수 표심이 갈라졌죠. 특히 20대 남성층, 지난 대선 때는 58.7%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 표심도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당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지 못한 것 무엇이 가장 문제였던가요? 심판론에 불을 지핀 네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처인데요. 함정 취재만 부각하다가 제대로 된 해명 기회를 놓쳤고 또 대통령이 박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뒤늦게 아쉬움을 표했지만 당시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한 앵커가 파우치, 외국 회사의 자그마한 가방이라고 표현한 것 등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파 논란도 있었는데요.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물가도 모른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선거 내내 대파를 흔들면서 정쟁 소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파 논란도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대파 가격을 살펴보면서 여기는 이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파값을 모르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고 뒤늦게 대통령실이 해명 자료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대파값이 더 높았다 이런 논리만 폈습니다. 무엇보다 인사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컸던 것이 이종섭 전 대사 문제가 대표적일 텐데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받는 인물을 굳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출국시켰고 또 여당에서 즉각 귀국시켜라, 임명을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바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의대 증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불통 이미지만 부각이 됐는데요. 지난 1일에 51분간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본인 할 말만 쏟아낸 일방소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언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심지어 번역기를 돌려서 설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정권 심판론 불것에 대비했어야 할 여당은 2조 심판 외치는 것 말고는 선거 전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사실요 의석수만 보면 4년 전에 국민의힘 이제 전신인 미래통합당 104석, 이번이 108석.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숫자만 보면 오히려 의석수는 4석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인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범야권에는 이재명, 조국, 추미애 같은 윤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힌 인물들이 전면에 섰고요. 또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는 인사들이 한가득입니다. 오히려 21대 국회는 순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죠. 거기다 여당에도 비윤 색채가 강해졌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등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견제를 받았던 인물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득을 보지 않고 어렵게 당선된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요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게 개헌 저지선 있잖아요. 네. 일단 범야권을 다 합쳐도 192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개혁 작업을 할 수는 있을까요? 일단 노동, 교육, 연금 개혁 같은 3대 개혁이나 또 당장 처리해야 될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신에서도 조기 레임덕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AP통신이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위치가 약화될 거라고 했고요. 또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도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소수 여당으로 남으면서 입법이나 대담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5년 내내 여소야대로 임기를 마쳐야 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좀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3대 소통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인데요.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의 틀을 벗어나야 할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벌써 2회나 건너뛰었는데 기자회견이라든지 출근길 문답을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여당과의 소통도 수직적 소통이나 일부 친윤 인사들과만 소통할 게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야당과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요. 피의자 대표라고 하면서 계속 안 만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대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어떤 인물을 중용하느냐가 위기 돌파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